오늘은 원샷 안 했습니다. 커피 있습니다. 어제 커피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은 트러블 투유 최대입니다. 가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이드는 사실은 저는 가이드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가이드가 꽤 많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유수의 여행사의 가이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행을 다니고 있고, 물론 저희 회사 개인적인 팀도 있지만 또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또 교재도 만들고 책이죠. 가이드들은 그 공부를 안무로 해서, 그래서 제가 1년에 뭐 가이드들한테 꼭 꽤 많은 책들을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가이드는 박사 이상의 박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그 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저희는 칠판도 앞에 있는데 칠판 잠깐 보여드릴까요? 매일 교육합니다. 매일 저기 앞에서 매일 저 교육을 해요. 교육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교육을 매일 해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공부하고 교재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데 가이드를 오래 하신 분들의 좀 단점인데 매너리즘에 빠지죠. 나는 그 지역을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현지 가이드들이 많이 퇴출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출발하는 수료 가이드가 많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현지 가이드. 현지에 살면 현지를 잘 알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국에 든다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걸 잘 알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가이드든지 끊임없이 가이드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가이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손님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드 업무가 제가 느끼는 건데 영업이죠. 이것도 영업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이미 영업되어 있는 손님들을 현지에 모시고 가서 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역사, 문화, 종교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이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교육할 때 가이드는 서비스업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이 서비스업들은 다 어려워요. 영업은 다 어렵습니다. 서비스업도. 그런데 가이드분들 좀 많이 어렵죠. 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가 상품을 가면 저희는 압박을 받습니다. 옵션 못했다, 쇼핑 못했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그 가이드 배정하지 말아주세요. 그 가이드 보내지 말아주세요. 불쌍하죠. 그런데 손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손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은 가이드고, 와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뭐 TV에 나오는 박사님보다 아니면 강단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더 설명을 잘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매일 공부를 하고 연구하니까. 그런데 정작 손님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가이드들한테 손님들 개개인의 사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매번 옵션과 쇼핑을 많이 할 수 있니?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옵션 쇼핑을.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고 더 즐겁게 투어를 하면 되는데, 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지 업체나 한국에 있는 랜드는 본인들 수익이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메꾸지 못하니까 저한테 압박을 하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가이드들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러죠. 아니면 저한테 옵니다. 뭐뭐뭐 가이드님 다시는 보내지 마시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희는 중간에서, 정말 가이드들은 중간에서 뭐 찐빵 되는 거죠. 와, 손님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손님들한테는 미안하고, 손님들도 사정이 있을 텐데, 어떤 학생은 군대 졸업하고, 군대 졸업한 게 아니에요. 군대 제대하고 여행 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직을 했대요. 한 번은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열기구를 타고 싶었는데, 열기구 지금 터키에서 열기구 타면 50만 원이 넘잖아요. 와, 미친 열기구 가격이죠. 그걸 근데 어떻게 타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와, 가이드 수익 때문에 가이드들이 무조건 쫄까요? 가이드 수익 때문에 손님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하고 손님들한테 쇼핑하라고 할까? 아니니까 가이드들이 퇴출당합니다. 못하는 가이드는, 푸시를 못했던 가이드는 퇴출당하고 업계에서 사라지니까 못하는 가이드로 낙인 찍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좋은 가이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업계에서, 여행업계에서 최고의 가이드는 뭐예요? 칭찬도 받고 옵션 쇼핑도 잘하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손님들 만족도도 최고고, 이 가이드가 최고예요. 마이너스도 안 내고 가이드도 수익이 나고 현지 업체 랜드도 다 수익이 나고, 와 여기서는 왜 좋아? 칭찬글도 막 받고. 이런 가이드를 최고의 가이드라고 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죠.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힘들고요. 가이드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저가 상품은 호텔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호텔이 안 좋아요. 비행기도 안 좋은 걸 갈 수 있죠. 저가 비행기. 그리고 현지에서 식사하실 때 음식이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게 나올 수 없겠죠. 그 상품 가격에 맞춰야 되니까. 버스? 좋은 게 나오나요? 버스도 다 구형 버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데 이거를 다 누구한테? 다 퍼붓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가이드한테. 너 책임이다. 너가 죽어야 된다. 너 책임이다. 가이드들이 그래서 투어 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 많고,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 많고, 아니면 정말 가이드를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시는 분 많은데, 사실 가이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업계, 사실은 가이드 시스템이 대한민국은 없죠. 저희처럼 뭐 교육하고 연구하고 책자 만들고 교재 만들고 서로 피드백하고 그런 회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있을까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내두는 거예요. 거의 프리랜서죠. 다 프리랜서인데 그냥 내두는 거야. 네가 공부를 하든 말든 뭘 하든. 그런 거죠. 왜? 가이드를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인솔자 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TC 자격증. 그게 사실은 뭐 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수많은 나라를 가면
대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관광과를 가서 거기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가이드 라이센스를 받아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도 물론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 관광통역 라이센스라고 해서 아니면 TC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정식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업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 관광통역은 따면 되는 거거든요. 그 과목에 따라서 그걸 통과하면. 그리고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관광통역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이게 저절로 부여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관광업이나 아니면 관광경영학과나 호텔경영학과 졸업하신 친구들한테 이거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관광업도 6개월 이상 종사했던 사람들만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이나 관광하고 관련된, 여행하고 관련된 대학교를 졸업해서 가이드로 들어오는 편입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광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도 신문방송학과고, 신문방송을 전공했고, 그리고 수많은 저희 회사 가이드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관광하고 관련된 아니면 호텔하고 관련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걸 전공한 친구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럼 도대체 전문대나 일반 대학교에 있는 관광이나 호텔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마 뭐 여행사 OP? 아니면 호텔에서 호텔리어? 이 정도, 아니면 항공하고 관련된 직종. 근데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도 한국은 관광하고 관련된 저기 한 게 호텔이나 관광하고 관련된 전공했던 친구들이 가이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것도 하루속히 우리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야지만 정말 좋은 가이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처음부터 문제예요. 여행사, 그리고 랜드, 현지 업체, 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문제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이 여행 시스템이 조화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상 만들어진 게 아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를 교육하는 데도 없고 가이드를 배출하는 것도 없고, 내가 그냥 가이드 하고 싶다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업 종사, 아니면 그런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고 이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정말로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업 쪽에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없는 게 맞고요. 있다고 하신 분들은 다 거짓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가이드를 이해해달라는 건 아닌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이드가 왜 그렇게 욕바지가 돼야 되는지, 모든 책임은 가이드가 져야 되는지. 참고로 음식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왜 가이드가 책임집니까? 그쵸? 비행기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비행기 좌석이 이상해요. 가이드한테 책임을 묻죠? 근데 실제로 손님들도 그렇지만 손님들이 이해합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모객사 이름을 대고 가이드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손님들은 이해되죠? 그 친구밖에 없으니까 모객사 전화도 안 받을 텐데 컴플레인 하면. 그런데 나중에 컴플레인 나오죠?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가이드가 지게 됩니다. 배상 비용 나오죠? 가이드한테 청구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왜 욕받이도 되고 책임도 다 져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가이드가 아닌데 피해자죠. 항상 피해자. 갑을 병정을 욕바지가 되고, 회사에서는 마이너스를 못 메꿨다, 수익을 못 냈다, 욕먹고, 랜드에서도 욕먹고, 여행사에서는 신청을 못 받았다, 컴플레인 하면 또 컴플레인 받았다, 책임져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배정금지를 시킵니다. 누가 해요? 모객사에서 배정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살얼음을 걷는 직업입니다. 스트레스를 항상 받죠. 365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객사가 언제 배정금지 시킬지 몰라. 중간 랜드에서도 배정금지 시킬지 몰라. 현지 업체가 배정금지 시킬지 몰라. 와우. 그리고 손님들 앞에 항상 욕바지 맵니다. 잘하면 괜찮다고요? 잘하면 괜찮죠. 잘하면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60일 공부해야죠.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다 머리가 하얘졌네요. 저는 사실은 즐겁게 있는 한편인데 가이드를 항상 즐겁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이 돼서 연락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데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즐거워요. 그렇게 하는 가이드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저는 가이드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여행을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가이드들이 몇이 되겠어요. 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아니면 노무를 먹여 살려야 되거나, 아니면 빚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월세라도 내야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들도. 그런데 그거를 저기 해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고 4대 보험이 됩니까? 대한민국 가이드 중에서 4대 보험 되는 가이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만들 수 있겠죠. 여행사 통화나 렌트를 통해서 나중에 4대 보험 더 달라고 하면 그 비용은 다 가이드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떤 데에서도 4대 보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령입니다. 은행에 가도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많은 분들이 부르더라고요. 가이드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결혼을 못하는 것, 안 한 것도 있고요. 못한 것도 있고 한데, 하다못해 맨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결혼을 안 하시거나 못하신 분들 꽤 많죠. 여러 가지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실은 엊그저께죠. 저희가 이집트 유르단 전문 여행사니까
예, 마지막 팀이 이제 손님들 잘 모시고 한국에 무사히 귀환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가이드님 얼마나 손님들이 칭찬글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저도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너무나 순조롭게 예, 현지에서 그렇다고 일정을 빼먹은 적 없어요. 저희 여행사는 모든 일정을 다 진행했습니다. 현지 업체 저희가 현지 업체잖아요.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진행했고 물론 엑스트라로 나온 비용은 뭐 손님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의 규약이니까 예, 그렇지만 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칭찬글을 저희 소속 가이드한테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예, 한동안은 뭐 이제 뭐 이집트 요르단 사실은 중동 지역은 이제 뭐예요? 시즌이 끝나갑니다. 3월달이면 끝나고요. 4월달부터는 왜 4월달부터 많이 더워지기 시작해요. 중동 지역이. 그래서 거의 패키지 여행 팀들은 많이 없어지는데 뭐 저는 뭐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다시 중동 지역을 또 예,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도 그 위에 뭐 저희 가이드들이 또 송출하는 회사도 맡고 있으니까 예,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가이드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코로나 때도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또 전쟁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유튜브를 다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이드들한테 공부를 하라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유튜브 두 가지를 보고 여행사 시스템과 가이드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